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동산으로 펌프질 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강한데요. 제발 좀 부동산 이제 그만 뜯어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관심을 꺼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정부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부동산 떠받들기를 포기 못하다 보니까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꽤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데 어떻게 되려나 좀 답답하죠. 실수요 붕괴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붕괴되고 있고 조작가, 가짜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게 이 조작을 하고 펌프질 하라고 정부가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요, 집값을 떠받드는 이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부동산 심리는 실종이고 계속해서 노답인 상태로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이제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라 꼴이 엉망인데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재벌 총수들 돈 빼돌리고 정치 권력층들은 뒷돈 받고 지새끼들 미국 보내고 뭐 이제 부자들이 국내 세금 많다고 해외로 나간다는 개소리나 하는 인간들이 있고 참 한심하죠. 한국은 개업하기 어렵다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의 한국 기업인들처럼 하면요, 상당수가 철창행입니다. 철창행. 깜빵 갑니다. 깜빵. 자본주의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되는데 한국은 경제 관련한 범죄가 엄청나게 솜방망이 쳐버리죠. 후진국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외차 타고 미국 정시 투자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 안 한다고 이 청년들을 욕하는데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에서 일 안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소기업 갔더니 주말에도 일하러 오라 그러고 주말에 사장 등산 간다고 같이 가자 그러고 쉬는 날 사장 집 이사한다고 순식간에 이삿짐 센터 직원 되고 회사 사무실 청소하는 건 당연하고 뭐 생각지도 못한 온갖 일에 동원이 되니까 그냥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내도 월급 올라가는 거 보면 그냥 계속 최저시급 수준이고 자기가 더 성과 내고 일을 해서 이 실적을 만들었는데 이 사장 아들내미, 사장 동생 이런 인간들이 회사에 요직 다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성과로 일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거죠. 불합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죠. 제대로 된 중소기업은요 잘 되죠. 그리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 회사의 성장이 자기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걸 아니까요. 근데 상당수의 이 개판인 중소기업들은요 그러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일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려 하고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 이 자랑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이 뿌듯해하는 게 아니라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은 여기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이 희망 고문하고 나중에 돈을 더 벌면 너희들 내가 안 챙겨주겠냐 이런 개소리나 하고 계속 이제 이용해 먹고 삥 뜯고 뒤통 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국내 관광지는요 한철 장사라고 바가지 씌우고 국산 차는 비싸게 팔아먹고 보이스피싱 당해도 냅두고 경제범죄는 정관예우로 풀어주고 사기범 양산하고 본인들 자식은 미국 국적에다가 마약 먹어도 쉽게 풀어나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라 꼴이 정말 엉망이 되고 이제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뉴스만 보면 열받아가지고 짜증이 나서 제대로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참 많이 고민스럽고 많이 답답하고 많이 우려스럽죠.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계속 맞을 거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삶을 잘 따져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이러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라고 하고, 이 정치인들 이제 이 불합리한 이 조세피난처의 비자금 빼돌리기, 이 재벌가 자식들 조작질하고, 산업공상 마인드에 부동산 투기에 빠져서 다 헤쳐먹고, 이런 나라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참 씁쓸합니다. 나라 꼴이 너무나 엉망이다라는 거.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거. 이게 결코 우리에게 순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까지는 중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중국에 빨대 꽂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넘보고 있죠. 중국의 기초기술이 한국보다 뛰어나고, 참 일본은 공동화 현상을 겪는 시기에 관광업을 상당히 발전시켰는데, 한국은요 여전히 고객들을 우습게 보고 뜯어먹으려 하고 소비자 삥 뜯고 뒤통수 치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도도 강원도도 고생 안하고 비싸게 팔아서 돈 벌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면서 망하는 거죠. 전국민 호구 만들기 작전이었죠.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유치해서 더러운 여관에서 컵라면조차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거 떠넘기고 가격 2배 받아 처먹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불편하지만 폭리 취하고 뒤동치고 온 영역에서 사기치고 이용해 먹는 이런 짓거리가 넘쳐나니까 국민들이 이제 안 믿는 겁니다. 사기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난국, 이 총체적인 이 혼란이 계속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좀 도둑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너무도 안 좋은 일, 너무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험한 뉴스들,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과연 무난하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 고민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상화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금방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몇 년간 되게 혹독하고 어려운 기간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들이 아마 10년, 20년, 30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처럼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나라가 좀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